이 고당 선생이 참 꼿꼿하고 그 애국심이야말로 이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철저한 이 민주주의의 신봉자였습니다. 고당 선생님의 그 유지야말로 이 나라의 영원한 애국자여 우리가 숭앙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83년 2월 1일) 태어난 조만식은 23살 되던 해에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했다. 교장이었던 배어두 선교사에게 장차 공부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입학 허락을 받았다. 그는 숭실에서 신학문을 처음 접하는 동시에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그는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함께 공부하던 유학생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고향을 묻지 말고 일하자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돌아온 고당은 남강 이승훈의 권유로 오산학교에 몸담게 되었다. 세 차례에 걸쳐 9년 동안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장차 민족을 이끌어갈 인물을 키워내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행동과 실천으로 가르침을 주면서 고당은 민족의 참된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19년 고당은 평양에서 3.1운동을 주도했다. 3.1운동 후 일제의 검거를 피해 상해로 향하다가 체포되어 10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산에서 금이 나고 바다의 고기 들에서 쌀이 나고 1920년 고당은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일제의 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나 자립하기 위해 조선물산 장려운동을 펼쳤다. 조선물산 장려운동은 토산품 애용운동에서 민족기업 설립, 금주 단연운동으로 확대된 거국적인 민족경제운동이자 제2의 3.1운동이었다. 평양 YMCA가 창립되면서 고당은 초대 총무직을 맡았다. 평안도 일대 민족운동의 산실이 된 평양 YMCA를 통해 다양한 민족운동과 경제, 문화 사업을 전개하면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였다. 이 무렵 고당은 산정연 교회에서 오윤선, 김동원과 함께 평양의 3장로로서 일제의 신사참배와 창시개명 강요에 철저히 저항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오로지 교육에 있음을 확신한 고당은 순수 민족 자본에 의한 유일한 실업학교인 숭인상업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민족 항일전선을 전개한 신간회 중앙위원 겸 평양 지회장으로 활동했다. 1932년 가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어려운 형편에 처한 민족 언론을 살리는 데 힘썼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일제의 수탈은 극에 달했고 고당을 이용하려는 회유와 압박도 더욱 거세졌다. 그는 부모님의 고향으로 내려가 일본의 패망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비장한 유언을 남겼다. 은거 생활 중이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고당은 평양으로 돌아와 민심 수습과 건국 준비를 위해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소련군은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고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이 같은 수로 구성된 평남인민정치위원회를 만들었다. 고당이 북한 지역에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음을 간파한 소련군은 그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고당은 민족의 독립, 남북의 통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창당 원칙 아래 민족주의 정당으로 조선민주당을 세웠다.
조선민주당은 창당 3개월 만에 당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하였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 통치가 가결되었다. 소련군정은 고당에게 북한에서 최고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유하면서 신탁 통치 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거절했다. 1946년 1월 5일 평남 인민정치위원회에서 고당은 신탁 통치 찬성을 강요하는 소련군에게 일침을 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러자 소련군은 그를 곧바로 고려 호텔에 연금시켰다. 많은 민족 지도자 동지들이 월남한 가운데 고당의 외로운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에게는 여러 번 월남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며 북한 동포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무렵에 조만식 선생에게 늘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이 땅보다는 우리가 서울로 가서 그 활동을 하셔야지 여기는 우리가 설 땅이 없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2천만의 우리 북한 동포를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나는 여기에서 희생이 돼도 여기에서 있겠다고 해가지고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18일 고당은 공산당원에 의해 순국했다. 1970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이 고당에게 추서되었다. 1991년 11월 5일 부인 전선의 여사가 45년간 간직해온 고당의 두 발이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제2묘역에 안장되었다. 고당 조만식의 뜻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1976년에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고 1984년에 고당 기념관이 준공되었다. 자라나는 세대에 고당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어린이 대공원에 그의 동상을 세웠다. 또한 고당이 평생 소원한 통일조국을 기원하며 오도산 통일전망대에도 동상을 세웠고 독립기념관에는 고당의 어록비를 세웠다. 나라도 하나, 민족도 하나라는 고당의 한나라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나라 강좌, 고당의 삶과 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세미나, 학술회의, 출판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다. 고당 탄생일을 기념하여 해마다 2월 1일에 경모 모임을 갖다가 순국일이 1950년 10월 18일로 밝혀지자 1993년부터 순국일에 추모 행사를 갖고 있다. 암울한 시대에 쓰러져가는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부활을 꿈꾼 사람. 그 부활의 날을 위해 땀과 눈물로 희망의 씨를 뿌린 사람. 그리고 마지막 피를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 고당 조만식. 그는 비폭력, 불복종 정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은 조선의 간디였다. 고당 조만식. 그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할 때 더 낮은 곳을 향해 갔다. 모두가 살기 위해 떠날 때 끝까지 남아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묵묵히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고당 조만식이 땀과 눈물, 피를 쏟으며 실천한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 이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의 몫이다.